연애한 지 한 횟수로 한 12년 정도 돼가간다. 예. 아유. 마법사가 되셨네. 언제야 12년. 가족들 단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까이에서 문세윤 씨도 있겠고요. 전진 씨 같은 경우도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 아, 문세윤 씨 너무 달라네. 굉장히 음주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나를 바꾸고 서로를 바꿔주면서 영향을 미쳐가는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어요? 와, 이 형 진짜 안 되겠네. 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문을 좀 많이 닫은 것 같아요. 거의 샷다를 거의 내린 상태. 이 연애 상점 문. 맞아. 저도 나름대로 치료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 일단 그렇게 나쁜 점이 없다고 생각되면 만나봐라. 그러면서 더 이렇게 마음에 들고 눈이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몇 번 만남을 더 가져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면접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서로 면접.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내 아는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소개팅도 절대 해달라는 얘기 안 하게 되고. 20대 때, 3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앞뒤 안 가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네요, 나이가 되면서.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연애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이미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계속 무조건 그냥 만나봐라. 사석에 계속 들어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 이러는 거 봐서는 만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약 강박이 좀 있지 않나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20대 초반에 연애를 할 때는 연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연애를 하면 바로 결혼이라는 중압감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민상 씨, 우리 민상 씨가 철벽을 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민상 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에 대해서 수동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수동 공격하는 거예요. 민상 씨 마음 안에. 어쨌든 만남이 시작이 되면 나는 까일 거다. 결국 상대가 날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상처거든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까일 바에야 그냥 시작을 안 해. 내지는 내가 먼저 철벽을 쳐.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철벽하면 방어라고 생각했는데 철벽도 공격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먼저 방어를 해버리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인데 아주 수동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죠. 쭉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민사 씨가 계속 얘기한 게 만났다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면 소개해준 사람한테 얼마나 그렇죠. 실례냐. 이것 때문에 아예 나는 누가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아예 만나질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철벽이잖아요. 너 소개시켜주잖아. 얼마나 고르고 고른 사람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는 둘째치고 안 됐다? 그러면 형도 선배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민상 씨한테는 어떤 것들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때는 최악의 결과를 먼저 머릿속에 예상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좋아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했다가 거기서부터 잘 되는 게 혹시 마음이 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민상 씨 마음 안에.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맞아요. 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거죠. 우리 민상 씨의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이성이 나한테 호감을 가져? 뭐 그럴 리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왜 이성이 호감을 갖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자기 객관화를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듣거나 느낀 바는 중간이 있다 그러면은 중하 정도, 뭐 외모, 뭐 기타 등등 뭐 다 따졌을 때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해서 좀 체중이 많이 줄였다던가 또는 뭐 패셔너블 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던가 사실 딱히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뚱뚱하다는 게 사실 장점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점수를 짜게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부분의 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분의 합. 부분의 합. 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여러 부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한 인간을 이해할 때는 그 많은 부분들이 그냥 모여 있는 총체적인 나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민상 씨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제가 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민상 씨도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럼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뭐 얼굴이 뭐 톰 크루즈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나보다 날씬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언제나 나보다 그 부분에서 더 멋진 사람이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언제나 패배자죠. 언제나 잘난 게 없는. 근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거는 매우 주관적인 그 사람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꼭 날씬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꼭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민상 씨랑 같이 있을 때 유민상 씨랑 같이 있으니까 참 좋고 편안하네 라고 느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상 씨는 왜 나를 좋아하세요? 나는 날씬하지도 않은데 왜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그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이 잘 안 생기죠. 이 딱 시작할 때쯤 제가 도망쳐요. 전쟁 나면 후퇴하는 느낌? 그럼 연애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의 과정은 밟아요. 밟아요.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되면 저는 도망가거나 그 순간조차도 제가 거부를 해요. 네. 내 인생에서 좋은 인생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잠깐의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이 사람을 잃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그런 연애를 하면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 상대방 여자는 상처받을 것 같아. 나쁜 X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시그널을 일도 보내지도 않아요. 나는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고 나라는 사람의 그 관계력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고백하는 게 낫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들추지 않은 상태에서 저만 혼자 이제 좋아하고 있죠.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하죠. 요거는 이제 사랑을 한다 곧 스킨십이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킨십을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굳이 사랑하거나 고백하지 않아도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별이 두려우세요? 이별 두렵습니다. 이별이 왜 두려울까요? 아무런 관계를 못 맺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 인생에 들어갔었어요. 사랑으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가 싫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질 수 있는 이 기분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원래 그쵸. 연인은 헤어지면 삭제해야죠. 전화번호부에서. 맞아, 삭제해야죠. 딱히 그 지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녀가 나를 삭제하는 걸 쉽게 삭제하더라도 나는 함부로 그녀를 쉽게 삭제하진 말아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릴레이션십. 살아요. 그렇죠.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내지는 릴레이션십. 관계마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인 관계는 연인 관계가 끝나면 끝내야 되는 관계가 맞아요. 친구는 친구고 물론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연인인 거죠. 친한 친구와 연인은 분명히 구별되는 관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환 씨가 친한 이성 친구와 연인을 그냥 한 통 안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서로 많이 안 맞을 때는 좋게 또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죠. 근데 재환 씨는 그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친근한 관계에 대한 것을 사랑의 범주보다 더 센 것이라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네, 친근한 관계, 이런 관계가 더 나에게 좋은 이런. 그게 사랑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재환 씨가 이성과 1대1의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맞아요. 저 한 번도 동등한 관계에 사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면 어떤 관계예요? 저는 무조건 제가 원하는 스탠스이긴 하나 제가 무조건 의리여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주님 모시듯 저는 제 공주님을 모셔야 돼요. 하루 종일 정말 진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재환 씨와 상대방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환 씨 내면의 문제인 거지. 재환 씨와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재환 씨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더 우선순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연애를 하는 거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늘 애착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애착은 아주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것을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착의 대표적인 형태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부모-자녀 관계에서만 애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대상자, 연인, 부부, 그다음에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애착 관계는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모-자녀 관계 애착을 생각해 보자고요. 바다에서 풍랑이 쳤을 때 저기에 불빛이 보이면서 항구가 보여요. 그러면 곧 저 항구에 가면 다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안정감과 안도감이에요. 이것을 안정애착이라고 해요. 안정애착은 부모와 관계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편안해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안정애착도 있지만 이제 불안정애착 중에는 집착형도 있고 회피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 회피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혼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요. 네. 이걸 왜 탐색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애착이 어떤 유형에 속하냐를 알아야 내가 중요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좀 내 자신을 탐색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끝까지 책임지고 가보고 싶다. 그냥 합시다. 결혼식 안 했는데 살자, 살아봐야지. 엄마, 나 이래도 되는 거야? 진짜 내 사람이다.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다 신경 안 썼어요. 사랑해.